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의 통찰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요. 한심한 사장은 우수한 직원이 그만둘까 눈치를 본다. 우수한 직원을 잘해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수한 직원이 회사를 떠나지 않도록 사장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렇지만 우수한 직원 몇 명에 의해서 회사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것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설령 우수한 직원이 나가더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장이 우수 직원 때문에 눈치를 본다면 회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12번째요.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객이든 직원이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때요. 반드시 클로징을 해야 합니다.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3번째, 새로운 일을 꺼리고 저항하는 이유는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이다. 많은 사장들은요, 자신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꺼리고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합니다. 또 고객들이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수동 타자기를 썼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PC에 워드 프로세스가 나왔습니다. 타자기를 썼던 사람들은요, 다 PC의 워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꺼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들이 PC의 워드 프로세스를 쓸 줄을 몰랐기 때문에요. 싫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워드 프로세스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타자기를 안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요. 고객들이든 직원들이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마인드 변화, 그것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배우도록 해서 알게 해주세요. 14번째요. 사람은 신뢰해도 그 사람의 일은 신뢰하지 마라. 위임이란 일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훈련이 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점검하고 코칭해야 한다. 많은 CEO들이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일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뢰를 거두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힘들게 되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실수하죠. 그러면 CEO가 모든 사람을 불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가 설령 실수를 해도 신뢰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가 하는 일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CEO는 점검하고 코칭을 해야 합니다.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그게 참다운 신뢰가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하세요. 그렇지만 그가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CEO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15번째, 직원 모두가 한꺼번에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지만 차례대로 실패하게 하면 직원은 성장하고 회사는 단단해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죠. 그렇지만 직원들 모두가 확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은 실패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원들 모두가 또는 대다수가 한꺼번에 실패하지 않고요. 차례대로 작게 실패를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직원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죠. 그러니 성장하죠. 회사도 단단해지죠. 실패는 예방주사와 같거든요. 미리 예방주사 맞으면은 뒤에 커다란 문제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실패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한꺼번에 실패하는 그러한 상황은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회사는 20%가 찬성하면 착수한다. 그러면 40, 50%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대다수의 찬성을 기다리면 시기를 놓친다. 벤처는 대기업이랑 다르죠. 그리고 회사 경영이란 무슨 인기 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수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반수가 또는 100%가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시기를 놓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CEO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면은 직원들의 지지를 또 잃게 됩니다. 그래서 CEO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룰은 무엇이냐? 20%의 찬성을 하면 착수를 하십시오. 어차피요 100% 중에서 20%는 항상 반대를 해요. 그리고 40, 50%는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러므로 20%의 적극적인 찬성인을 얻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40, 50%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가 민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7번째, 저 사람은 아직 젊은데가 인사결정의 주저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젊기에 오히려 기용해야 한다. 참 저도 이런 것들 잘 못하는데요. 대기업들은 사실은 능력이 비슷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벤처에서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중소기업이나 벤처 왜 가겠습니까? 가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대기업에 있을 때보다도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벤처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벤처에서는 또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지만이 젊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너는 아직 젊으니까 승진을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젊고 유능한 사람 아무도 안 가죠. 대기업은 비슷하면은 나이 든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룰이라면은 벤처는 비슷하면 젊은 사람을 승진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승진시켜야지만이 활력이 높고 또 더 많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벤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18번째요. 잔업이 늘 때 시간 외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줄면 시간 외의 수당을 줘라. 작업을 빨리 처리하고 빨리 집에 가는 사람이 수당을 받아야 일이 늘어나지 않는다. 대기업은 주로 잔업이 많을 때 시간에 수당을 주죠. 물론 물리적으로 할 일이 많은 경우들, 공장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잔업이 늘 때 시간의 수당을 주면은요, 잔업을 영원히 그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업을 줄일 때 시간의 수당을 한번 줘보세요. 회사를 빨리 퇴근할 때 수당을 줘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이것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벤처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CEO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 일은 일대로 늘어지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어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게 됩니다. 19번째요. 무언가 열중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 다른 것에 푹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일에도 빠질 수 없다. 호기심이 굉장히 특히 벤처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언가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일에 대한 호기심, 비즈니스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무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벤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은 1대 N이 효과적이지만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1대1로 하라.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메일이라든지 카톡방이라든지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직원들을 코칭하거나 동기부여를 할 때는 1대 N이 비효과적입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많았을 때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반드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코칭을 한다면은 1대1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되게 불필요하고 또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정말로 직원들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CEO들은 자신의 시간을 1대1에 조금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